네, 언제나 잠도 안 자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없는지 찾아서 헤매는 남자입니다. 강재민 컨설턴트와 함께 티트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또 어떤 그 아이디어를 찾느라고 잠을 자지 않고 나오셨습니까? 예, 혹시 그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숨바꼭질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숨바꼭질 못 봤어요. 아, 예. 그 영화가 보니까 그 빈집만 대상으로 하는 그 범죄를 그래요. 주제로 한 그런 스릴러 영화거든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그런 얘기를 예, 듣는데. 뭐 약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집을 비웠을 때 혹시라도 누군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아, 그렇군요. 예, 두려움도 막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집에 없지만 집에 있는 것처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오, 이 마술인데요. 어떤 제품입니까? 예, 아이도어캠이라는 제품입니다. 아이도어 캠. 예. 현관문에 부착하는 그런 초인종과 결합된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집에 아무것도 없을 때 누군가 방문하겠죠? 그러면은 그때 자신의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통해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는 누가 들어왔었는지도 확인도 될 수 있고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띵동 하면 예, 마치 제가 안에 집에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으로 예. 바로 이렇게 대화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방문자가 사람이 안에 있구나 그러면서 네. 대화하고 뭐 알겠습니다 하고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형태가 되겠죠. 오. 예, 그리고 이제 백내 와이파이, 그 홈 와이파이를 통해서 라우터로 연결이 되고요. 네. 그리고 밖에 계시다면은 3G나 LTE망을 통해서 역시 회사에 있거나 이럴 때 이제 바로 통신할 수가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기능이긴 한데, 예. 자, 이게 근데 가격이 좀 꽤 나갈 것 같아요. 예, 가격은 사실 요즘에 하드웨어 제품들은요, 죄다 크라우드 펀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10월쯤에 첫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소비자 가격은 약 이제 165불, 우리 돈으로 18만 원 정도가 되겠죠. 또 사셔야 되겠네? 그렇죠? 지난번에 그 아프리카 그 기부하셨어요? 아, 그거 지금 조금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제가 예. 댓글을 보니까 나도 기부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기부를 하셔야죠 먼저. 제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요즘에 몸이 조금 예. 거짓말쟁이인 걸로 예. 판명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어 캠, 그 밖에 또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적외선 카메라로 야간에서도 거의 완벽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은요. 방문자는 한 명인데 두 개 그 휴대폰에 이제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랑 동시에 이제 받아서 얘기도 할 수 있고 이제 두 명과 2대1의 이제 통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그 문을 열어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도둑님들께서 집이 없구나. 글쎄요. 그렇죠? 그 제품을 알고 있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게 이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는 게 알려졌기 때문에 네, 나쁜 생각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죠? 근데 일종의 모험입니다. 그것도 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이 우리 집에 누가 왔는지 궁금한 때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럴 때 이런 거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 예. 재밌네요. 자,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겁니까? 예, 차 기자님 그 하루에 뭐 우편함 같은 거 얼마나 확인하시나요? 우편함? 예, 우편함. 아, 메일 이메일이 아니라 우편함이요. 예, 실제로 그 피지컬. 집에 갈 때 한 번씩 꼭 쳐다보죠. 맞습니다. 저도 이제 확인을 하는데요. 네. 이 메일을 디지털로 완전히 바꿔주는,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주는 서비스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들을요, 모두 디지털 이미지로 바꿔주는, 그래서 사용자에게 웹이나 태블릿, 아니면 모바일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떤 프로세스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우편함 열쇠를 거의 안 쓰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종종 많이 쓰는데 이 아웃박스 회사에서 이 우편함에 있는 그 열쇠를 제작을 합니다. 복제를 하는 거죠. 복제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우편함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일주일에 3번 우편물을 수거해서 디지털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앱으로 접속을 하면은 사용자들은 자신의 우편물을 완전히 디지털로 된 그 우편물, 그러니까 그 이미지죠. 그 이미지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집에 예, 집에 가거나 매일 사람이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뜯어보면 될 것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는 채널을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편물들을
그 피지컬 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지만 사실은 이메일을 확인을 더 많이 하고 자주 하고 그래서 태블릿이라든지 웹을 더 접속을 자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수고라든지 번거로움까지도 덜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우편함을 이제 예. 그 업체에 개방을 한다는 개념인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약간의 어떤 예. 뭐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서비스 회사에서 우편물을 수거를 하고 나서요. 그 아날로그 메일로 다시 받아보고 싶어라는 걸 체크한 것만 다시 봉투에 싸서 보내주고요. 나머지는 모두 분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고객들이 예. 바뀌겠네요. 그렇죠. 어. 근데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떤 결과? 예, 먼저 이 현재까지는 좀 베타 버전인데요. 처음 출시될 때 텍사스 오스틴에서 500명의 그 사용자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작사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그 중에서 약 3%만 폐지를 했다고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쓰겠다고 해요. 그래요? 이를테면 그 연애 편지 이런 게 들어올 경우에 예. 그거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요즘에 연애 편지가 뭐 사실 그런 오프라인 메일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냥 주거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렇군요. 예, 세상이 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아쉽게도. 네. 자, 이 미국에서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시장 반응은 테스트 단계에서는 그 정도인데, 네. 뭐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반응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타 버전이 끝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론칭됐습니다. 지금 이제 1단계고요. 이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 지로 같은 거는 이제 공과금 지로 같은 건 따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에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게 또 하는 시스템을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인화된 그런 공과금 수납 창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에 나는 그렇게 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분들이라면 네. 한번 정도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국내에는 예. 서비스될 가능성이 없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국내는. 쉽지 않겠죠. 예. 네, 난리 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국내에서는. 자, 이것도 어쨌든 그 IT 시스템이 또 이 예. 진화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